국내 ETF 시장에서 월배당 커버드콜 ETF의 인기를 주도했던 한때 월배당 ETF의 끝판왕이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시장 상승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커버드콜의 태생적인 한계라고는 하지만 부진해도 너무 부진한데요. 성과 부진의 이유는 무엇이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수익률은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입니다. 월배당을 재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ETF를 매수하셨거나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실제 주식 계좌의 수익률은 더욱더 처참하겠죠. ETF들의 개별 성과를 보고 아마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옵션 매도 비중이 높을수록 하락 방어력이 높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ETF 성과를 보면 옵션 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의 성과가 가장 부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옵션 매도 비중이 높은 ETF 하락 방어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구간도 발생을 해요. 커버드콜 ETF도요,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 똑같이 급락을 해요. 그런데 반등할 때는 제약이 있죠.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은 이 세 개의 커버드콜 ETF 중에 옵션 매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제약이 가장 컸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덜 올라서 성과가 가장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우열을 가리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전부 다 부진하긴 합니다. 이처럼 주가가 부진하니까 분배금도 줄어들죠. 커버드콜 ETF의 월배당은요, 내가 투자한 원금을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ETF의 나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분배율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내가 받는 분배금은 줄어들어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의 분배금 추이인데요. 연초 이후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분배금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CHD 커버드콜 ETF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보유 주식, 즉 SCHD가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커버드콜 ETF를 선택하실 때 많은 분들이 월배당 수익률이 몇 %인지에만 주목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ETF의 토탈 리턴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주식입니다. 토탈 리턴뿐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분배금을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주식의 성과가 우상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SCHD가 부진하죠. 2025년 연초 이후 SCHD와 QQQ 그리고 스파이의 성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SCHD 3월 말까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하락장에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와 헬스케어 섹터가 동반 부진하면서 SCH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4월 이후의 반등장에서 전혀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QQQ와 스파이가 바닥찍고 올라가는 반면에 주황색 SCHD는 그대로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 반등장은요,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었는데 SCHD, 다들 아시는 것처럼 M7을 비롯한 대형 성장주 비중이 낮습니다. 상승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ETF 모두요, 옵션 매도 비중이 100% 미만입니다. 그래서 SCH 상승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실제 타이거랑 코덱스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 전략이 강점이 되려면 SCHD가 올라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 SCHD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타겟 프리미엄 전략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 부진 이유 두 번째는요,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로 인한 환차손은 SCHD 커버드콜 ETF만의 문제는 아니죠. 국내 상장 환노출형 ETF의 공통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독 SCHD 커버드콜이 이 달러 약세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기초지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요, 나스닥 100, S&P 500 ETF들 주가 상승분이 환차손을 일부 상쇄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SCHD 커버드콜 ETF들은요, 기초지수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환차손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국내 상장 SCHD 커버드콜 ETF 그리고 ETF의 기초지수 연초 이후 성과를 정리한 겁니다. 환차손이 반영되지 않은 타미당 2호의 기초지수 성과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 1.4%예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의 기초지수 성과도 마이너스 1.85%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반영된 국내 상장 ETF들 성과는요. 타미당 이오는 마이너스 9.96,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의 성과는 마이너스 10.87입니다. 이러한 성과 차이에는요, 물론 ETF의 비용도 일부 녹아 있겠지만 대부분이 환차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위안거리라고 한다면요, 기초지수 성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차손을 제외한 성과만 들여다보면 운용 전략 자체를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성과 부진의 세 번째 이유는요, 커버드 콜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초 이후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SCHD 커버드 콜 ETF의 구조적인 위험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커버드 콜 ETF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매도하는 옵션의 기초자산이 동일합니다.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라면 나스닥 100 주식을 매수하고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하는 식인데, 국내 상장 SCHD 커버드 콜은 아니죠. SCHD 주식을 매수하는데요. S&P 500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른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전략적으로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피도요. 주식 포트폴리오는 대형 퀄리티 스타일의 주식으로 꾸리는데 옵션은 S&P 500 OTM 콜옵션을 매도하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달라도 너무 다르면 특정 구간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S&P 500 ATM 콜옵션을 매도했는데요. 옵션 만기 시점에 S&P 500이 행사가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S&P 500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는 손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커버드 콜 전략은 옵션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식도 같이 매수를 합니다. S&P 500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S&P 500의 주가 상승분이 옵션 포지션의 손실분을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의 상승과 옵션의 손실이 상쇄돼서 0이 되고요. 옵션 프리미엄만 남게 되는 것이 커버드 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옵션은요, S&P 500 ATM 콜옵션을 매도를 했는데요. 내가 보유한 주식이 S&P 500이 아니라 SCHD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SCHD가 S&P 500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SCHD 커버드 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분과 옵션의 손실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S&P 500이 SCHD보다 더 많이 오른 경우입니다. 이러면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SCHD도 올랐고 S&P 500도 올랐는데 S&P 500이 SCHD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SCH 커버드 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SCHD가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성장주를 전혀 편입하고 있지 않은 SCHD는요, S&P 500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승장에서 항상 뒤처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즉, 두 번째, 배드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올해 4월 이후 반등장에서도 S&P 500이 SCHD보다 성과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 설명서에도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투자 설명서를 읽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CHD 커버드 콜이 부진한 세 번째 이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보유 주식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성과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운용 전략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환차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부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수익률을 떠나서요, 위험 성향이 정말 극도로 낮은 분들이 아니라면 꼭 SCHD 커버드 콜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위험을 해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SCHD 자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SCHD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나? 사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타미당 1호와 2호가 최초로 상장했을 때만 해도요, 선택지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내가 왜 SCHD 커버콜에 투자하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월배당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SCHD 커버콜 말고 상승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의 커버콜 ETF로 순차적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